네, 안녕하세요. TAR 재무 컨설팅 자산관리사 이채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첫 영상, 지금 1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찍겠습니다. 작년 말, 여기 때문에 핫했었죠? 배달의 민족이라는 곳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요기요가 인수했는데, 사실 요기요가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법인인데,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이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이라고 부른 것 같은데요. 배달의 민족이 엄청난 가격에 인수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오늘은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얼마에 인수됐냐 봤더니 약 40억 달러, 원화로 치면 5조 원 가까이 되는 돈에 인수했습니다. 즉 이 회사는 5조 원의 가치가 된 거죠. 그 말은 뭐냐, 이 회사의 가치가 약 1000억 원 가치였을 때 이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 50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코스피나 코스닥에 검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투자하나요? 네. 비상장이어도 주식은 있습니다.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는데 다만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돼서 사기 힘든 거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단계에서부터 기관에서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이 투자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5조 원에 매각되면서 수익을 거둔 것이 꽤 되는데 한번 어디서 투자했는지 볼까요? 본 엔젤스라는 곳에서 이제 3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게 2011년 7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2,990억 원에 매각을 했죠. 약 1000배 수익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350억 원에 2017년에 투자해서 약 6배 불렸습니다. 그 외에도 히라우스 캐피탈, 알토스 벤처스, 골드만삭스, 세콰이아 캐피탈 차이나, 싱가포르 투자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했는데 사실 이런 기관들은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곳은 아마 골드만삭스 정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어떤 과정을 걸쳐서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받고 또 기관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만들어지고 처음부터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의 거래소에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요건이 있고요. 처음 기업을 차리면 뭐가 없죠? 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되는데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성장 단계별로 따라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부라고 하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지원자금을 받아서 창업하기도 하고요. 또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정희 같은 이제 큰 투자자들이 펀드를 마련해서 이제 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투자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걸 이제 엔젤 펀드나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느낌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초창기 투자 단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시드 투자라고 합니다. 시드, 씨앗이죠. 네, 싸게 쓸 수 있도록 종잣돈을 이제 투자해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궤도에 따라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프리 IPO, IPO 단계, 그리고 상장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기업이 성장하고 그만큼 이제 가치가 오르고 그 회사의 주식이 오르게 됩니다. IPO는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하는데 상장이죠. 쉽게 말해서 Initial Public Offering. 이 IPO를 하기 전에 미리 투자를 받는 걸 이제 프리 IPO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건 제가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상장하더라도 다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또 이제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는 이제 IPO 단계에서 이제 공모주 청약하는 건데 짧은 기간에 투자해서 상장하면은 상장할 때 이제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한 20-30%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나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초창기로 갈수록 이제 리스크가 크겠죠. 대신에 이제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상장 단계로 이제 거치면서 리스크와 수익이 조금씩 낮아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주식들은 다 상장 주식이고요. 상장 주식만 해도 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데 비상장은 그만큼 더 위험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상장이 더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본엔젤스 얘기했었죠. 얘네들이 이제 바로 벤처 캐피탈, 바로 이제 VC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여러 군데 투자해주고
나중에 이제 회수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곳이죠. 시리즈 A부터 보통 프리 IPO 단계까지 이제 투자를 합니다. 시리즈 A 단계에서는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이제 받는 투자인데, 보통 몇 억 단위부터 10억에 30억 단위까지 투자해 줍니다. 그 다음 규모를 이제 확장하는 빌드업 단계에서는 시리즈 B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의 이제 사이즈가 되죠. 아무래도 좀 이제 규모가 규모인 만큼 다양한 기관이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시리즈 C는 그 다음 M&A나 해외 진출, IPO를 위한 자금을 쓰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때 증권사나 사모펀드 운용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벤처 캐피탈은 상장까지 갈 때도 있지만, 이때 이제 매각해서 빠져나가기도 하죠. 시리즈 A 때 샀다가 시리즈 B에 팔기도 하고 시리즈 C에 팔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이런 걸 이제 다른 기관이 사가는 걸 이제 세컨더리 펀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기업 가치가 꽤 올랐으니까 수익이 많이 올랐겠죠. 이런 플로우로 이제 벤처 캐피탈은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크게 뭐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VC에서 벤처 투자 조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투자 조합이라고 불리는데, 뭐 쉽게 말해서 그냥 펀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운영이 되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전문가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두 개 기업만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1%에서 10%의 자금을 운용사에서 내기 때문에 손실 나면 먼저 이 자금부터 이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의 약간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투자하고 나서 땡이 아니고 투자하고 나서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뭐 유통 채널을 매칭시켜준다던가, 마케팅적인 조언을 해준다던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3천만 원까지는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이상부터는 5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펀드 규모와 상관없이 49명만 모집하는 사모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 투자 금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최소 뭐 1,000만 원, 3천만 원 정도고, 보통은 이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인데, 저는 1,000만 원대는 잘 못 받고요. 3천만 원대는 가끔 받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게 단점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로 장외주식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외주식만 따로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기도 하고요. 뭐 3땡으로 시작하는 곳이랑 P땡으로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로 아름아름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의 단점 뭐냐면은 시세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산정할 수가 좀 어려워요.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섣불리 하지 마시고요. 하더라도 한 종목보다는 여러 종목에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뭐 영화에 투자한다던가 어떤 그 제품을 리워드로 받고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펀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재미는 있어요. 대신에 좋은 기업도 많겠지만은 부실한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이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하고 나서 투자 일수는 어떻게 하나요? 이건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뭐 운용사나 뭐 각 기업마다 좀 전략이 다릅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상장하는 방법, 그리고 인수합병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장외 매각, 아까 말했던 세컨더리에 이제 파는 방법이 있겠죠. 상장은 말 그대로 이제 비상장에서 상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올해 상장 예정인 SK 바이오팜, CJ 헬스케어 등의 예시가 있겠고요. M&A는 큰 기업이 이런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을 사가는 겁니다. 인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던 지분을 모두 다 매입하게 되니까는 사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배달의 민족 케이스가 그랬고요. 그리고 현대그룹에 이제 매각된 아시아나항공도 있습니다. 장외 매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VC나 다른 증권사나 다른 기관에 이제 판매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세 가지 루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어떤 시나리오로 이제 엑시트를 할 계획인지 파악하고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벤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험은 있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초창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에 꽤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상세한 투자 방법은 저에게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